안녕하십니까? 챕터 3 화장품 분류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제조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요, 화장품 품질을 결정짓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4가지를 저와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유효성, 세 번째,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화장품 제조에 따른 특성 중에서 화장품 제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수업은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수업 중에요, 계면활성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화장품 제조에 따른 제형을 만드는 주요 공정과 그 공정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화장품 제형 공정의 분류는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용화, 두 번째는 세부화, 두 번째는 드롭산이에요. 들어보신 기억나시죠?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제형의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량의 오일에 물이 섞이게 하여 들어지는, 즉 물에 의해 투명하게 용해되는 상태로서 미셀을 형성한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가용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물에 작은 오일을 넣어서 오일과 물을 섞이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기억나시죠? 이 그림은요, 미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이 물 쪽에 있고 기름을 좋아하는 꼬리 부분이 오일 안에 있는 오일 쪽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미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 미셀은 회합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계면활성제의 농도이다. 어느 농도 이상에서 돌연 나타나는 현상을 임계 미셀 농도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임계 미셀 농도는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만약에 기름이 많은 손을 비누로 씻으려고 해요.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인데 비누를 조금만 칠하게 되면 그 기름이 계속 겉돌게 되잖아요. 하지만 비누칠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점이 되면 비누가 거품을 내면서 손에 있는 기름이 씻겨나가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현상이 미셀이 형성되는 임계 미셀 농도라고 해요. 계면활성제는 아시다시피 친유 부분과 친수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자예요. 그러면 어떤 계면활성제들은 물을 더 좋아하는 성분이 많은 계면활성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계면활성제들은 기름을 더 좋아하는 계면활성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LB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 값은요, 0에서 20의 범위로 값이 작을수록 더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값이 커질수록 물을 좋아하는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계면활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HLB 값에 따라서 이 분자들이 활동하는 범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LB 값이 0에서 3이면 얘네들은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3에서 6이면 약간 분산이 돼요. 6이고 강에서 8이면 쌍하게 유꺼지면 유탁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8에서 10이면 유전하게 유탁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10이고 10에서 13이면 반투명 또는 투명하게 분산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13에서 20이 되면 투명하게 용해되는 그런 활동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 0에서 3 상태의 계면활성제의 용도는요, 아무래도 기름을 더 좋아하니까 기름은 거품이 없잖아요. 소포제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3에서 6은요, WO 유화제로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유화를 해주는 계면활성제들이에요. 이런 계면활성제들은요,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보면 이제 6에서 8 HLB를 가진 계면활성제들은요, 수분제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8에서 10 유화제들은요, OW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요. 10에서 20의 HLB를 가진 유화제들은요, OW형 유화제, 그 다음에 세정제, 가용화제로 용도가 쓰여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가용화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HLB나 임계 미셀 용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용화제의 종류는요, 제가 계면활성제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로 가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원료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수제 화장품을 만들면서 가용화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성 원료를 넣었어요. 저는 프로럴 워터를 넣은 상태예요. 수성 원료에 이제 유성 원료를 넣었어요. 오일을 많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과 유성 원료를 조금 첨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기름이 둥둥 뜬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용화제 하나인 올리브 리퀴드를 오일에 한 두세 배 정도로 넣었어요. 가용화제를 넣은 후 이렇게 합해줬어요. 그러니까 물과 오일이 섞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킨으로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용화가 되는 상태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이제 가용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두 번째 유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화는요,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고르게 분산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는 에멀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유화액은 연속상과 분산상, 분산매와 분산질의 경계에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틴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틴들 현상은요, 눈에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말해요. 불투명한 백탁 현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화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볼게요.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중 수형이라고 해서 WO형, 워터인 오일 타입이라고 해요. 오일 안에 워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기름 속에 분산되는 경우로서 침유성이 강한 유용성 유화제가 적합하며 화장품에서 수상을 유상에 첨가하여 만드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유중 수형의 화장품이요, 보통 보면 선스크린, 선크림 같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통 유화제는 용량이 많은 쪽으로 첨가를 해요. 그러면 유화제가 있는 쪽에 용량이 작은 것을 유화제 쪽으로 부어주면서 크림이나 로션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선크림 같은 경우는 침유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상층에 유화제를 첨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성 원료를 유성 쪽으로 부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선크림 만드는 공정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유성층을 부성으로 붓고 난 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섞어주고 나면 이렇게 선크림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제 유화의 두 번째 종류를 볼게요. 수중 유형이라고 해서 OW형, 오일인 워터 타입이에요. 워터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유형이에요. 읽어보면요, 유화제의 종류에 따라 기름이 물속에 분산되는 경우, 즉 친수성이 강한 수용성의 유화제가 적합해요. 이는 수상의 유상을 첨가하여 만드는 방법이에요. 적용되는 화장품을 보면요, 보습 로션, 선텐 로션, 클렌징 크림들이 있는데 제가 유화제를 넣어서 크림을 만드는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막 손도 좀 예쁘게 안 하고 장갑도 안 끼고 급하게 찍었는데 죄송해요. 일단 이제 수중 유형 유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기름은 아니고요, 좋은 성분들을 조금 첨가한 프로럴 워터를 쓴 수성 원료예요. 여기에 유성 원료인 오일을 넣었어요. 여기 오일층 보이시죠? 그리고 상온 유화제를 이번에는 사용했어요. 원래는 올리브 유화 왁스로 보통 이렇게 유화를 하는 편인데요. 이날은 이제 이거 빨리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상온 유화제를 사용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유화가 되고 있어요. 적기만 한 거예요, 유화제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크림으로 완성을 했답니다. 이것이 수중 유형, OW형, 오일인 워터 타입의 유화제를 첨가해서 만든 크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WOW형은 뭐냐? 워터인 오일인 워터. 오일 베이스로서 아까 그 WO형 있죠? 오일 베이스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 그 형을 다시 물에 유화시킨 형태예요. 이 형태는 끈적임이 없이 오일리하지 않으면서도 피부를 보호하며 보습하는 효과가 우수하다고 해요. 어떤 화장품 제품에 쓰이냐면요, 선크림, 아이크림, 바디크림과 색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OWO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또 위에랑 반대겠죠. 오일인 워터인 오일. 워터 베이스로서 워터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그 형을 다시 기름에 유화시킨 형태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 유화액 상태예요. 왁스나 버터 지방속 물의 유화액의 제형에 사용이 돼요. 이제 유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밑에 보면 유화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계면활성제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다시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사는 안료 등의 고체 입자가 액체 속에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스카라나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네일 에나멜 등의 용도의 제형에 사용되는 형태인데요. 분산이라는 건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초록색 안료를 넣고 이렇게 유화제를 넣어서 분산을 시킨 상태예요. 그림을 보시니까 분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밑에 가용화제와 유화제의 차이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제형을 만들기 주요 공정도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화장품 제형의 분류로 3가지를 알아봤어요. 가용화와 유화와 분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